자, 그러면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해볼게요. 자, 185페이지 12번 문제 볼게요.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그래서 가는 이제 아까 읽은 것처럼 그 우남 샤쿤타하고 관련된 거죠. 예. 그 다음에 나는 마실리우스의 이제 평화의 수호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1번 가입적인 올리엄 워컴에 대한 이론적으로 체계화됐다. 자, 가나 우나 샨탐은 뭐에 입각했으냐? 올리엄 워컴이 아니라 뭐와 관련된 거냐면 스콜라 철학과 관련됐어요. 이 스콜라 철학은 그 당시 이제 뭐와 뭐를 결합시켰냐면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그 실제론 여기에서 개념 실제론과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유행했던 온건 실제론을 개념 바탕으로 해갖고 한 거죠. 그래갖고 이 월리엄 워컴은 유명론자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예, 스콜라 철학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가해 반포에 의해서 가열된 교속 투쟁의 결과 교황권 성장이 가속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황권이 약화됐죠. 그래서 운한 사태에 의해서 아나니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 아비뉴 뉴스가 연결되기 때문에 교황권 성장 관련이 없고요. 그래서 나의 주장은 15세기 할반한 전개는 공의주의의 이론적 토대였다. 자, 그 예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마시리우스는 성직자지만 세속 권력의 우위를 강조했고 교회 안에서도 교황의 권한보다는 공의주의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 공의주의 같은 내용들은 이제 콘스탄트 공의 때 그게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 뒤에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예, 맞죠? 자, 그 다음에 나의 주장에 대항해서 보나파키우스 8세는 신정정치를 강조하는 교서를 반포했다. 자, 요거는 이제 틀린 게 뭐냐면 요 마시리우스 평화의 수호자는 아까 이제 나온 것처럼 보니파키우스가 그 신정정치 강조할 때보다 뒤에 얘기해요. 시기적으로 볼 때. 그래갖고 이제 교황이 신정치 강화된 교수는 우냐 샤크타는 1301년이고요. 그다음 마시리우스가 이제 파리에서 평화 수호를 저수한 것은 한참 뒤 20년 후인 1320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사적 선후관계 맞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니파키우스 8세가 신정정치에 강조한 교소를 왜 반포했죠? 그거는 삼부정치, 3부에는 이제 공포했기 때문에 반발해갖고 공포한 거죠. 자, 5번은 가의 주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나의 주장은 아우코스티스 사상을 각각 그 철학적 기초로 삼았다. 자, 요거는 가의 주장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과 플라톤 사상을 바탕으로 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온건 실제로, 플라톤 사상은 개념 실제로 바탕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의 주장은 이제 교황을 대표하는 보편교회보다는 프랑스 개별교회를 강조하면서 개별을 강조한 유명론자들 입장을 쓴 거예요. 예, 그래갖고 요거는 사상적 배경이 좀 틀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이 아우코스티누스 사상은 그 나중에 원시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교부 철학인데 요거는 뭐와 연결돼서 볼 수 있으면 그 후에 이제 신교 철학 있죠. 신교들이 주장하는 철학적 바탕이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답이 맞는 게 3번인데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 서양 중세사상 책을 봐야지만 풀 수 있는 거예요. 개론 가지고는 안 돼요. 총론이나. 자, 그러면 또 관련된 이제 그 내용들 좀 들어볼게요. 콘스탄트 공예를 볼게요. 공예는 종교회의죠. 일단.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교회가 이제 분열 현상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이 교회 분열을 막아야 되겠다. 이단도 나오니까 이단도 억압해야겠다 해서 교회 분열 종식을 하고 이단을 억압하고 그다음 교회를 개혁하게 해서 개최를 했죠. 그 내용 꼭 외워두셔야죠. 자, 일단은 교회 내 권력에서 정리를 했죠. 그 공의와 교황의 권한 중에 어디에 우위를 뒀냐면 공의의 우위를 뒀죠. 그래서 이 공의의 운동을 통해서 확보된 공의의 어떤 권한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교황의 우위를 보다는 공의의 우위를 강조했다. 그래서 교황도 여기에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콘스탄트 공예 때 교황을 갈아치고 3명의 교황을 갈아치고 1명을 딱 단일 교황을 내세웠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면서 교회 분열이 중식됐고요. 두 번째로는 후수의 이단을 규정해서 하향을 시켰죠. 그래서 그 3가지 내용, 공의의 우위성, 그 다음에 새로운 교황 선출, 그 다음에 그래서 이를 통해 교회 분열 중식, 후수 이단 규정의 하향,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옆에 이제 공의의 내용을 좀 볼게요.
그 저번에 이제 그 기초에 풀어본 것처럼 공예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관련된 내용을 서양사 개념어 사전에서 찾아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공예란 건 뭐냐면 교황이 소집한 주교회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편 공예가 있고 지역 공예가 있죠. 예, 잠깐만요. 이게 제가 지금 켜놨는지 모르겠네. 자, 보편 공예가 있고 예. 지역 공예가 있는데 그 보편 공예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전 카톨릭적인 어떤 공예죠. 그래서 지금부터 쭉 이어지고 있고 뭐 니케아 공예 있고 최근의 공예는 제2차 바티칸 공예 여기까지 쭉 있고요. 지역 공예는 특정 지역 주교들이 만든 회의예요. 그래서 교황의 승인 얻어서 소집되고 지역 공예에 결정된 사항도 교황의 승인 얻어 공파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뒤에 이제 교황의 우위가 있을 때 이제 얘기했고 시노드라고 해갖고 이제 전 세계 혹은 지역 교구들이 모임이 있는데 위교권이 없고 건의권만 있어요. 이거는요. 자, 공예운동을 볼게요. 중세시대 공예운동이 나왔는데 2년적 배경을 보면 니케아 공예가 신성한 공예를 주장하고 그때 아타나시우스파가 이제 결정이 됐죠. 그래서 보편 공예에서 결정된 사항은 무오류설 뭐냐면 오류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황조차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데 요 논리는 그 나중에 교황의 무오류설과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그 무오류설은 뭐냐면 교황과 공예가 하는 말은 절대적이다. 심지어는 신지를 거문지라고 해도 이거는 옳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거야. 근데 이게 주체가 공예와 교황인데 결국 충돌해갖고 나중에는 어디로 그 결정이 되냐면 교황의 무오류술로 결정이 되죠.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공예 운동이 이제 계기가 됐던 게 아비뇽 유수위의 교황의 건의가 추적되면서 공예 수익권, 교회 안에서 공예가 더 우위다 하면서 교역 개혁 운동을 했고요. 그 주장 내용은 보면 교황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자들로부터 위축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예가 신자들의 대표다. 그래서 그 교황은 하나의 직능에 불과하고 하나의 역할이지 무슨 권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그 신자들의 모임이었던 공예에서 권한을 받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황은 지금 공예의 집행기관에 불과하고 공예가 교황을 폐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무슨 회의를 개최한 거야? 콘스탄트 공예를 개최하고 교황조차도 폐해를 시켰죠. 그렇지만 결과를 보면 나중에 이제 보면 페라리아 공예에서 그 다시 교황권의 우위가 다시 확인돼요. 교회보다는. 그래서 전 그리스도교의 영도자로서 교황권의 건의가 다시 확인되고 파라라 공의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에우게니우스 4세가 공예 운동을 억제하고 교황의 수익권을 그 전이네요. 그 전에 그 에우게니우스 4세가 공예 운동을 억제하고 교황 수익권을 재확립했지만 실패했다가 나중에 뒤에 파라라 공의에서 전 그리스도 영도자로서 교황권을 다시가 확인하고 이때 이제 무슨 그 오류설 교황 무오류설이 채택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정통 교리가 되죠. 카톨릭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187페이지 펴보세요. 총괄평가 187페이지.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여기다 집어넣고. 자, 187페이지 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277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한 공예 결정 내용을 3가지 써보고 위크리프 주장을 2가지 써보시오. 자, 악마가 홍계를 꾸며 2명의 교황이 서출되며 교회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한이 꼈다. 교회 분열 내용이죠.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예 결정은 뭐와 관련된 거? 콘스탄트 공예 결정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분열된 교회를 통합했고 호수를 2단으로 규정했고 공예 결정에 교황이 복종해야 된다. 공예주의를 내세웠다. 자, 그 다음에 위크리프 주장 내용. 그 당시 이제 교회의 부와 사치를 비난하고요. 하치설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생활 방식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193페이지 13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다음 가의 기억이 반영된 인식을 쓰고 서술해보고 이에 대해 당시 교황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나와 관련된 협약의 명치를 쓰고 협약의 영향을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가는 지극히 너구나 하인이 3세에 이르까지 유럽 각국의 성진 매매라는 악습이 있음에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다. 신은 그동안 선대 황제들에게 내리까지 꺼지셨던 것을 지금 황제에 하사했다. 그래야 성스러운 이 노마 구현은 그의 손짓도 혼란에 빠져나오게 됐고 이제 어느 누구도 그의 동의 없이는 교황청의 주교로서 선택받을 수 없게 되었다. 자, 가의 기억에 들어갈 인식은 뭘까요? 이거는 국왕은 지상에서 신의 목자는 왕권 신정론에 의해 국왕의 서인권을 가는 당연하다. 그거에 대한 교황의 생각은 어디가 있죠? 예, 여기 있죠. 그래갖고 그 생각과 관련된 것을 쓰면 뭐라고 쓰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대되는 위결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베드로 후계자인 교황이 황제고 가나다고 황제와 잠깐만요. 황제를 가난하고 이렇게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답이 못. 황제를 가난하고 때에 따라서는 파문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황제를 가난하고 때에 따라서는 파문과 폐해에 처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협약은 보훈수 협약이고 그 협약의 영향 주교 선출 기준이 엄격해졌고 교황권이 강화되어 교황이 그리스도 세계 최고 권력자임을 인정받게 되고 중세사의 이원성이 부각되고 교회 내에서 국가 내에서 지배자의 반환권을 내세워 반환권을 내세우는 경향이 강화됐다. 자,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내용을 이제 보면요. 193페이지 14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잠깐만요.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 자, 다음 교소는 무엇이라고 하며 이 교소에 발표된 원인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나의 밑줄친 원인이 반영된 1415년 개최된 종교의 명칭을 말해보고 이 종교의 이 원칙 외에 결정한 내용 두 가지 쓰시오. 자, 가는 뭐라고 하죠? 교소는 우난산타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교소의 원인은 성직자 가세권 문제로 교황과 대립했던 필립 4세가 국민의 지지 업계에서 3배를 소집했기 때문에 교황이 대응청에서 발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회의 명칭은 여기에서 신자들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교황이나 주교 혹은 사제 간의 전체 공의회다. 공의회 우선주의를 내서 했죠. 공의회 우선주의는 이제 콘스탄트 공의회고 이런 것들. 그다음 그 외에도 내용 두 가지 있으면 교회 대분열 종식, 보헤미 후스를 2단으로 규정을 처형했다. 이 내용을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212페이지 37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 자료 A는 이제 우남 샤크타 요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사회 반발에 필립 4세가 취한 조치를 그 두 주인으로 서술해 보시오. 자, 뭘 써야 되겠어요? 보니파키스 제거를 결심하고 노가일시켜서 아나니에 머물고 있는 교황을 사로잡겠다.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했죠? 아나니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결정 내용, 아까 공의의 결정 내용 그런 것들 쓰시면 되죠. 단 예문에 없는 내용을 제외하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료 B번 인물이 그 비판 카톨릭 교리 내용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보헤미아 후스 2단을 규정하고 잠깐만 비판에서 교리 비판 내용은 죄를 범한 성직자의 집자와 성사는 무효이다. 성사 그 자체는 영혼의 구주의 본질적인 게 아니다.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부정했죠. 하체를 비판했다. 그 내용들 쭉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용에 들어가서 자, 서양 중세의 문화 부분을 볼게요. 자, 이 서양 중세의 문화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이 스콜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스콜라 철학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많아. 왜냐면 스콜라 철학에 관심 있는 그 교수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스콜라 철학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중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가 우위죠? 신학이 우위죠. 예, 그래서 신학이 철학을 거느리는 것도 있고 천학이 일종의 신학에 종속돼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그 신학과 철학이 서로 결부가 됐다.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중세 철학의 특징인 이 철학을 가지고 그다음 신학을 설명했다. 신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냈냐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그게 이제 그 세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교부 철학 시기가 있고 이게 로마 말기에서 중세 초기 때죠. 그 다음에 스콜라 철학 이건 십자군 전쟁 이후부터 형성되고 거기에 논쟁 과정에서 보편 논쟁 과정에서 그걸 정리했던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죠. 신학대 정통에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후기 때 들어가면 교황권이 세트되면서 14세기 넘어가서 그 명목론이 이제 유행되죠. 그러면서 이제 스콜라 철학이 이제 점점 쇠퇴하게 되는 그런 스코투스와 오컴 이런 이제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교부 철학을 볼게요. 이 중세 초기의 철학은 교부 철학인데 이 교부 철학은 누가 세웠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공론에서 세웠던 철학이죠. 무슨 철학을 바탕으로 했냐면 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해요. 플라톤 철학. 예. 그래서 플라톤 철학은 한번 아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설명하면 자, 플라톤 철학은 세계를 뭘로 나누죠? 이원론적으로 나누죠. 예. 그래서 모와 모의 걸 나눠요. 눈에 보이는 형상계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본질적인 모습인 뭐로 나누죠? 이데아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형상계가 이데아 종속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예.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념실제론이라고. 개념실제론이에요. 알자 모르겠네. 예. 실제론은 실제론인데 개념실제론이다. 자, 여기서 실제라는 건 뭐냐면 그 형상 밑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편적인 실제가 존재하죠. 근데 실제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뭐죠? 밖에 있는 거죠. 현상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걸 개념실제론이에요. 안에 있는 건 뭘까요? 반대로. 이건 온건실제론이죠. 이 온건실제론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죠. 이건 좀 나중에 얘기했지만. 자, 그러면 이게 이런 형이사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럼 플라톤 철학하고 그러면 신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왜냐 그리스가 살았던 시대는 예수란 존재 몰랐잖아. 신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후대학자들이 이런 논리, 그 플라톤 철학을 재해석했어. 신학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신의 영광을 증명하려고. 그래서 이제 형상계는 이건 뭐야? 인간의 의지야. 자, 이데아는 누구의 의지도 해석할 수 있죠? 신의 의지야. 인간은 신의 모방물이죠. 인간의 의지는 당연히 신의 의지에 예속돼 있죠? 예속돼 있어요. 자, 신의 자율성 예속돼 있고 인간의 자율성 인정할까 안 할까? 인간의 자율성은 인정하지 않아. 자유의지가 없어, 인간은. 그래서 얘네들 논리가 뭐냐면 교회 다니신 분을 많이 할 거야. 자,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뭐죠? 악한 존재죠. 왜 악한 존재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있었죠? 그래서 이브가 이제 꼬셨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따먹어갖고 악한 존재가 된 거야.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다? 선악적인 존재야. 선악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가 의지가 없죠.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내가 선행을 통해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뭐죠? 신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될 법. 신의 의지에 속됐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예정설을 강조하죠. 예정설. 그리고 신의 의지를 강조하니까 이성과 신앙 중에 어디를 강조하겠어요? 당연히 신앙을 강조하겠죠. 예, 이런 게 기본 구조야. 이걸 누가 마련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련한 거야. 나중에 신교는 이걸 재해석한 거고. 이게 원식 기독교 철학이야. 근데 이 교부 철학의 문제점이 뭐냐면 교회의 선행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관념이 없어. 이런 걸 제시하면 교부 철학 가지고 설명 안 되죠. 예, 안 돼요. 근데 때마침 11세기 때 뭐가 들어왔냐면 그 중동에서 그 한동안 잊혀졌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온 거야. 그리고 종전에 교부 철학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논쟁이 생기죠. 이게 이제 유명 논인이 실제 논쟁. 이거 무슨 논쟁이 나죠? 보편 논쟁이죠. 그 중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중에 개념실제론이 아니라 온건실제론과 그다음 플라톤의 개념실제론 이어받아가지고 그걸 정복시킨 사람 스콜라 철학의 완성자가 누구예요? 아퀴나스죠. 그래서 스콜라 철학의 그 안석지 아퀴나스의 철학의 일종의 카톨릭의 정통 교리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함으로써 나중에 설명했지만 그 교회의 선행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 철학적 근거를. 그래서 아까쯤에 그 운전사탄에서 바탕이 됐던 것은 뭐가 뭐죠?
스콜라 철학의 그 항의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을 보시면 돼요. 이성과 신앙이 좋아. 그래서 교회에 뭐냐면 권한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건 좀 뒤에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스콜라 철학을 이제 볼게요. 스콜라 철학은 중세 중기, 그러니까 11세기에서 12세기 때 형성됐는데 배경은 뭐냐면 이때는 이제 봉건 사회가 안정돼 있었죠. 전쟁도 별로 없었고 민족 이동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열망을 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교서당이나 스토온의 부속학교인 스콜라에서 공부를 해요. 주로 이제 스콜라에서 공부하는 게 뭘까요? 신앙이죠. 이거 신학이고 그 신학을 대변하는 철학 같은 거 그런 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낮에 도시가 이제 발달되면서 뭐가 생겨요? 도시에 우니베르시타스라는 대학이 형성되죠. 거기에서 이제 신학이나 종교를 연구하게 돼. 거기에다가 그 로마 시대 교부 철학이나 또 아우구스티누스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십자군 전쟁 때 뭐가 건너왔냐면 한동안 잊혀졌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건너오게 된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유명론과 그 다음에 온건실제론 이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교부 철학,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하고 교부 철학인 플라톤 철학과 그다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가지고 보편 논쟁이 났고 결국에 이게 스콜라 철학이 발전된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 스콜라 철학은 왜 명칭이 스콜라냐? 앞에 그 주교서당이나 스토온의 부속학인 스콜라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스콜라 철학이 돼요. 그래서 이 스콜라 철학도 되게 많아요. 거기에 이제 보면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어. 하나가 신앙을 우선시하는 흐름이 있어. 초창기 흐름인데 그게 안살무슴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신앙과 이성 중에 이성 우위를 강조하는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로스케디아누스예요. 예. 그 다음에 신앙과 이성의 절목을 추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와 아벨라노이죠. 아벨라노 영향을 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결국에 스콜라 철학은 어디에서 정리해야 돼요? 스콜라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철학이죠. 그러니까 그 스콜라 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보통 스콜라 철학 정통 교리라고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죠. 예,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그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보편 논쟁이죠. 예, 이 보편 논쟁이 기출문제에 이제 나왔고 이 보편 논쟁은 실제론과 유명론자의 대립. 그러니까 플라톤의 실제론, 개념 실제론과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론 논쟁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온건 실제 논쟁 이렇게 있는데 요걸 이제 보기 전에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아까 철학적 배경이나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돼. 자, 잠깐 뒤에 넘어가서 그 529페이지 펴보세요. 저도 이제 철학을 전공하지 않고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실제론과 유명론 논쟁 읽고 서천이나 서기 읽고 이해가 안 됐어. 자기들끼리 너무 추상적인 논쟁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거 몇 년씩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순간 득도를 했어요. 제가 깨달음을 얻은 거를 정리해 놓은 거야. 이건 제만의 뭐냐면 정리를 해서 만든 표거든요. 예. 자,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딱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실제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세계를 현상계와 실제로 나누죠.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그 현상계와 실제로 나누고 보편적인 걸 어디에 있다고요? 실제에 있다고 하죠. 가변적인 현상계 눈에 보이는 건 현상계고. 근데 여기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철학이 달라요. 플라톤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현상계와 이데아를 나누고 이데아가 실제죠. 이데아가 그리고 신의 의지가 이데아에 반영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상계 개별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개별적인 내용 안에 개별 안에 실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개별 밖에 실제가 있는 거야.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개념 실제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념 실제 그 개념적 정의는 보편적 실제, 그 보편자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다?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예를 든 게 연필이나 추상적 개념 있죠. 연필은 개념을 떠나서 개별 떠나서 개별적인 존재를 떠나갖고 역사, 정치, 경제, 실제가 존재하는 거야. 연필 안에 실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연필 밖에 역사, 정치, 경제, 실제가 존재한다. 여기 역사가 빠졌네요. 예. 이게 개념 실제론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온건 실제론은 뭐냐? 이 온건 실제론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해해야 돼.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이제 플라톤의 제자지만 이 사람의 실제로는 좀 달라요. 이 사람은 형상과 진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이 세계를.
저 윤리 시간에 배우신 분들은 좀 잘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형상과 진료가 뭘까요? 진료는 원재료야. 원재료. 그리고 형상은 이 원재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완성태예요. 근데 이게 되게 상대적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이제 숲이라는 거 있죠. 숲이라는 형상 있죠. 숲이라는 완성태가 있어. 그럼 숲은 뭘로 만들어진 거야? 나무로 만들어진 거죠. 나무. 그러면 나무와 숲의 관계를 보면 나무는 진료의 역할이죠. 그렇지만 숲은 뭐예요? 형상의 관계죠. 근데 거꾸로 자연과 숲의 역할을 보면 숲하고 자연은 좀 달라. 숲은 뭐죠? 진료죠. 그러면 숲에 보여서 자연이죠. 형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단계마다 어떤 단계 이렇게 거쳐갖고 그 숲과 나무, 그 다음 자연과 숲과처럼 어떤 거에 형상이 되고 어떤 게 진료가 되고 또 어떤 거에 진료가 되고 어떤 게 형상돼. 그래서 최초 여기에서 출발해갖고 누구의 형상도 안 되는 순수 진료가 있겠죠. 순수 진료가. 그리고 이런 단계를 거쳐갖고 누구의 뭐냐면 진료도 안 되는 최종적 형태가 있죠. 이게 순수 형상이죠.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어떤 세상의 흐름은 순수 진료에서 순수 형상으로 나가는 거다. 이게 이제 실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그 실제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 형상과 진료가 어디에 다 개별적인 안에 들어가 있어. 이해되시겠죠? 이걸 이제 안에 있다 해서 그거는 개념 실제론이 아니라 무슨 실제론이다? 온건 실제론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이제 철학에 있는 내용이고 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 자, 이거 좀 추상화시켜. 이 심플라토 철학이라고 하는데, 자, 요게 순수 형상, 최종 목적은 결국에 누구예요? 신이죠. 신임. 그래서 신이고, 결국엔 순수 진료는 뭐죠? 인간의 이성이야.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점점 발달해서 어디에 가까워진다? 신의 의지에 가까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신앙이라는 게 있죠. 이해되시겠죠? 예. 이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그 바탕과 그 내용이다. 제가 말대로 잠깐 심플라토 철학을 얘기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좀 더 그 추상화된 게 있는 형태다. 심플라토 철학 나중이고요. 자, 하여튼 이해되시겠죠? 예, 인간의 이성 안에 뭐가 있다? 신의 의지가 내재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야. 이 철학에서는. 예.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여기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뭘 또 강조하냐면 개별을 강조했어요. 개별. 그래서 개별 안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진리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뭘로 해석될 수 있다? 유명론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유명론. 그럼 유명론에 대해서 좀 온건 실제로 얘기하고 유명론에서 또 얘기할게요. 자, 그 온건 실제 아리스토텔레스 형상과 진료에는 이제 온건 실제론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보편적 실제가 사물 안에 있기 때문에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갖고 연필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연필 개별 안에 역사, 정치, 경제, 실제가 다 있는 거야. 존재 자체가. 예.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온건 실제와 개념 실제의 차이죠. 근데 유명론은 뭐냐? 유명론의 전반적인 뭐냐면 추상적 명칭이나 개별적 형상은 하나의 이름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의 오직 이름에 불과하다. 유명론 또 뭐라고 하냐면 명목론이라고 해요. 유명론 또는 명목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추상적 명칭이라는 말은 개별적인 형상의 하나의 명칭에 불과하다. 그 안에 무슨 역사적 실제가 있고 그런 것들 부정해. 그래서 이 형상을 볼 때 얘네들은 유럽 철학에 좀 약간 벗어나는 경향인데 유럽 철학은 형상과 뭘 강조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강조하고 실제가 어디에 따라 온건 실제론과 개념 실제론 나온다고 했죠.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형성하니까 실제를 부정하고 오직 뭐만 있어? 눈에 보이는 형상만 있어. 눈의 형상.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별을 강조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 유명실제론, 유명론, 유명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추상적 명칭은 개별적 형상의 하나의 이름에 불과하다. 오직 이름의 유명론, 명목론. 근데 이 유명론도 그 두 가지는 구유명론과 신유명론. 그래서 구유명론은 개념론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박탈했죠. 개념은 또 뭐냐면 인식의 주관적 유사성을 인정해요. 우리가 이제 형상이라도 그 인식의 주관성이 있죠. 우리가 여기 뭐 남자하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와 비슷한 점이 있고 행동이 있고 여자 비슷한 형태가 있잖아. 이것도 이게 뭐예요? 개념이죠. 우리가 여기 보면 연필 하나와 1+2는 뭐죠? 2죠. 이렇게 할 때 연필하고 연필은 뭐예요? 하나가 1이고 개념이 두 개가 있잖아. 2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인식의 유사성을 인정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필이나 추상적 개념은 실제로 존재하고 단순히 개별 연필이고 그다음 우리가 연필이라고 인상한 건 그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일반 명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근데 이에 반해서 그 구유명론 같이 이제 다 해서 신유명론 좀 달라요. 이 신유명론을 주장했을 때는 근데 오콤이 면도난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물을 인식하기 전에 우리가 유사성조차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뭐냐면 면도하는 것처럼 이 수염이 있잖아. 수염 같은 선입견을 쫙 제거하고 오콤의 이런 선입견을 제거하고 유사성조차 제거하고 사물은 그 자체로 봐야 된다. 이게 뭐냐면 그 신유명론이에요. 그래서 인식의 주관적 유사성을 부정해요. 그래서 연필이라는 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개별 연필의 유사성과 인식 없이 특정 사물의 지칭과 호칭에 불과하고 연필은 외에는 다른 식물에 연필이나 호칭을 붙일 수 없다. 연필은 그 자체로서 봐야 된다. 그냥 우리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아까 개념론에서는 자 여기 분필이 있고 분필이 있으면 분필 1, 분필 2 개념 두 개가 합쳤으면 2가 되는 거죠. 수학적 개념이에요. 분필 1, 분필 2. 근데 유명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 똑같은 분필이라도 여기 한 개고 한 개라도 이게 똑같은 개념일 수 없죠. 왜? 요거하고 엄밀히 말하면 뭐야? 직량의 차이가 있잖아. 직량이 똑같다고 해도 0.0001g의 차이가 있어. 결국에는 요거와 요거는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개별적 형상을 보셔야 돼. 이게 뭐냐면 그 신유명론이고 이 신유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콤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실제론에서 이제 이성과 신앙에서 보면 개념 실제 신앙의 의지 이렇게 있죠. 근데 원본 실제론은 그 형상과 진료 안에 인간의 이성이 있기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했고요. 그다음 유명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성의 우위를 강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비해서 이제 그 유명론은 그 신유명론은 요때부터 오콤 때문인데 이때는 이제 그 앞에 유명론과 좀 다르게 신앙하고 이성을 분리시켜 버려요. 신앙은 신앙으로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성은 철학을 통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와 뭐가 분리되는 거죠? 신학과 철학이 분리돼. 오콤 14세기 때 이후부터죠. 자, 초자연적 자연은 뭐냐? 초자연적은 여기 초자연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의 세계죠. 신이 만든 보편적 질서. 자연은 있는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질서.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개념실제론에서는 초자연은 뭘 강조할까요? 초자연을 강조하죠. 신이 만든 것. 그 다음에 온건실제론, 자연, 인간의 어떤 개념적인 것, 감각기관을 강조하고 구용의 자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별교회, 보편교회에서는 개별교회는 뭘 뜻하는 거죠? 여기 카톨릭을 뜻하죠. 그러니까 보편교회는 보편교회가 카톨릭 뜻하고 개별교회는 각 지역의 국가적 교회죠. 국민국가가 성장하면서 이제 카톨릭 벗어나는 개별교회 강조하잖아. 그 대표적인 흐름이 프랑스의 갈리칼리즘 아시죠? 갈리칼리즘은 프랑스의 지역교회를 강조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말했던 누구였다? 마실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예,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개념 실제로니까 보편적인 걸 강조해요. 보편교회. 그 다음에 개별교회 강조해서 이제 온것이 보편교회지만 개별교회적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 유명론 다 개별교회, 지역교회를 강조하죠. 그래서 오컴이나 마시리스나 이 사람들 다 유명론자이기 때문에 어떤 거다? 개별교회를 강조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실제론의 대표적인 사람 이제 개념 잠깐만요. 자, 거기 개념 실제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고요. 안셀무스죠. 그 다음에 온건실제론 대표적인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개념실제론과 온건실제론에 접목시킨 사람이고 이성과 신앙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유명론자는 개별교회는 아벨론이 있어요. 개념실제론과 유명론을 접목시켜서 이성과 신앙을 조했는데 이 아벨론의 이론을 받은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근데 문제는 아벨론의 그 이론 자체가 이단적 요소가 있어요. 왜 이단적 요소가 있냐면 원래 유명론 자체는 이단적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유명론 가지고는 삼위일체설을 설명할 수가 없어. 하체설을 설명할 수 없죠. 왜냐면 개별을 강조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설명해? 성부, 성자, 성령이 세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럼 삼위일체 설명할 수 없죠. 빵과 그다음 포도주를 피와 살려 설명하는데 빵은 빵이고 포도주인데 피와 살을 어떻게 연결시켜?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명론 자체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다? 이단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아벨론은 이 개념 실제론과
종류의 유형을 조화시켜서 이성과 신앙을 했는데 아벨론이 의도하지 않게 이단적 요소가 많으니까 그 당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벨론의 의견을 듣되 요거를 그 유명론을 뭘로 교체시켰다? 온건실제로 교체시켜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단적 요소를 피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이 신은 유명론은 그 유명론까지는 보편 논쟁에 참여해요. 그래서 신학을 철학과 어떻게 접목시킨가 이렇게 했는데 이때부터는 신학과 철학을 분리시켜버려. 그래서 그 당시 오컴이나 스코투스는 신학과 철학을 분리시켜서 개별적인 사실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성을 강조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실험 연구를 강조해서 자연과학적 어떤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인신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예전에 오컴 관련돼서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개념 실제의 영향은 교부철학, 종교개혁, 범신론, 신비주의에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온건실제론은 스콜라 철학, 범신론에 영향을 줬고 구유명론은 스콜라 철학, 아벨론에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신유명론은 개별적인 사실을 강조하면서 나중에 자연과학 발전에 큰 이바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보죠. 다시 앞에 돌아가서. 그래서 이런 보편 철학이 어떻게 해서 이제 발전되게 갔냐. 첫 번째 초기 때는 그 플라톤 사상을 의도해서 했어. 그래서 그 당시 플라톤이 무슨 철학이라고 했죠? 온건실제론의 개념실제론이죠. 그래서 이 개념실제론을 통해서 이성보다 신앙의 우월을 강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셀무스죠. 이 안셀무스. 예. 그래서 이 안셀무스 좀 이름 외워두시고 초창기 때 신앙의 우위를 강조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중계 때 들어가면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깨우는 사람이 나타났죠.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아벨란이야. 이 아벨란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중에 유명론적인 어떤 철학을 받아들여서 번증법적 사용 그 방법을 사용해서 긍정과 부정이나 번증법적 사용 방법을 해서 스콜라 철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죠. 그래서 논쟁에 된 문제를 다 포함해서 선방 결론을 이끌도록 한 거야. 전방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명목론과 실제를 조화를 깨하면서 그 보편적 실제를 인정하지만 또 내재는 개별적 존재도 같이 있다. 그래서 보편적 논쟁인 신앙과 개별적인 존재인 그 이성 이런 것들 조화를 깨하자. 그래서 신앙과 이성을 조화를 깨었다. 그렇지만 아벨론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했죠. 왜 논리가 있어요? 유명론을 채용했기 때문에 유명론 자체가 이단적 요소가 있어. 그래서 그 아벨론의 방법론과 인신론 이어받은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벨론의 내용을 받아들였지만 뭔 뺐어요? 유명론 빼고 뭘로 교체시켰죠? 그 당시 그 개념실제론에서 온건실제론 뭐냐면 교체시켰죠.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벨론처럼 상충된 대립적 의견을 다 제시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정방의 논리를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이끌죠. 그렇지만 아벨론과 달리 그 아리스토텔의 온건 그 개념론이 아니라 유명론이 아니라 그다음 아리스토텔의 온건실제론을 결합시켰다. 그래서 그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깨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과 이성을 강조할 때 개념실제는 신앙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 우리 밖에서 신앙을 통해서 구하는 부분도 있고 신의 의지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의지가 있죠. 이성이 있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구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 밖에서 그 신의 의지를 구하려면 신앙에서 구하고 우리 내 안에서 인간의 그 인간의 신의 의지를 구하려면 어디서 구한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대립된 관계가 아니라 뭐다? 조화된 관계다. 밖에서 구하는 것은 신앙, 내 안에서 구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 이게 조화의 관계를 했다.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정리한 것을 이제 신학대전에 실어놨다. 예. 토마스 아퀴나스는 파리 대학 교수죠.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예전에 위치 관련된 문제 나왔죠. 그래서 파리 대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신학대전을 통해서 그냥 온건실제론과 개념실제론을 조화해갖고 이성과 신앙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영향을 줬던 사람이 누구다? 아벨론의 사람이고 번증법적 철학 방법을 계승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성과 신앙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수용했는데 이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무슨 실제론을 수용했다? 온건실제론 개념을 수용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교보철학 같이 영향을 줬다. 그래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건실제론과 교보철학은 또 플라토 철학을 강조해서 인간이 인식을 하지 않은 세계, 초자연적 세계는
어디에서? 신앙을 통해서 오고,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안에서인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깨졌다.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이것을 이제 만들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이 언제 깨지기 시작하냐면 14세기 때 깨지게 돼요. 14세기 때. 14세기 뭐가 등장하죠? 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또 뭘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개별적 사실을 강조한 유명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이때 신앙과 이성을 분리해 외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유명론자인 뭐죠? 오컴과 스코투스야.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오컴이죠. 오컴의 면도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는 개별적인 사실들을 인식할 때는 기존의 선입견조차도 버려야 된다. 유사성조차도. 그러니까 사물 그 자체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 가실 때 학생을 보잖아요? 학생을 볼 때 생기부에 기록된 걸 바탕으로 학생을 보면 뭐가 되는 거야? 그건 예전에 구유명론이 되는 거고 생기부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얘가 성적이 어떻고 가정환경이 어떻고 다 무시하고 그 얘 자체를 보는 게 뭐예요? 이거는 신유명론 오컴의 논리예요. 생기부와 학생을 분리시켰죠. 이 오컴은 논리 마찬가지로 오컴은 신앙과 뭐냐면 그 당시 이성을 분리시켰어. 그러니까 신앙과 철학을 분리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가실 때 생기를 보지 않고 그냥 그 자체를 보면 뭐와 관련돼 있다? 신앙과 이성을 분리시키고 철학을 분리시켰다. 그래서 신앙을 관련된 논리고 철학은 이제 뭐죠? 개별적인 사실들 이성을 통해서 자연적인 형상들만 보는 것도 분리시켰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논리의 보편 논쟁을 분리시킨 사람이 누구였다? 오컴이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외에도 토마스 아퀴나스 관련돼 갖고 서양사계에는 더 많이 설명했어요. 그 윤리학과 철학 정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도 있는데 서기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굳이 그런 것까지 안 나올 것 같아서 가감히 뺐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철학을 어떻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걸 조화를 했는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래서 수용한 측면이 있고 비판한 측면이 있는데 그걸 그냥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찾아서. 그리고 스콜라 철학은 이제 중세 교회에 뭘 인정한 거죠? 선행을 인정한 거죠? 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그 이성을 통해서 교회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시 기독교 철학에서 그걸 부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교에서는 그걸 부정해야 되니까, 선행을 부정해야 되니까, 정전에 뭘 또 끄집어낸 거야. 교부 철학을 끄집어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행을 부정하고, 이성을 부정하고, 인간의 의지를 부정한 거죠. 자율성을. 예, 연결되죠? 예.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러나 신앙보다는 이성을 우리들 강조하는 사람은 로스케디아스다. 근데 이 로스케디아스는 이 사람은 스콜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종종 오컴과 다른 거는 오컴은 신앙과 이성을 분리시켜서 다른 문제를 받는 반해서 로스케디아는 신앙과 이성의 문제를 이성을 같이 끼워놓고 같은 걸 본 거야. 신학의 문제와 철학의 문제 같이 봤다. 이게 다만 이성을 더 우위했고 그리고 이성을 위해서 개별 교회도 강조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보편 논쟁, 스콜라 논쟁 이런 것들을 좀 해결했고요. 이런 논쟁들은 어디에도 있었냐면 그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디에 그 이슬람 세계도 있었어요. 이미 이슬람 세계 이성과 뭐냐면 신앙의 논쟁을 한바탕 했던 것을 어디에도 받아들인 거예요. 기독교에서 또 한 거고 그때 이슬람에서 이제 그걸 해결했던 그 신앙과 이성의 논쟁을 해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븐 시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그래서 이분 신화는 유명론과 실제로 답을 시켜갖고 해결했는데 그 논리가 그대로 누구한테 영향을 줬냐면 아벨레누와 토마스 아퀴나스에 영향을 준 거예요. 예,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중동에서 똑같이 일어났다. 이런 보편 논쟁들이. 자,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87페이지 펴보세요. 기출문제. 아이고. 잠깐만. 자, 187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1번. 자,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가 했는데, 자, 14세기 서유대 중세사회는 심각한 기근,
파괴적인 전쟁, 농민 반란, 전례 없는 질병 등 커다란 위기가 있었다. 이때 전례 없는 질병은 뭘까요? 14세기 중반에 등장했던 패스트를 얘기한 거죠. 흑사병. 1300년에서 1450년 유럽의 인구는 30% 감소됐고 분열된 교회는 유럽사회 정신적 지도력을 제공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사회변동의 시대에 맞아 새로운 지적 풍토가 나타났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세웠던 이런 거대한 지적체가 붕괴됐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거의 12세기 때 사람이에요. 그때 만들었던 스콜라 철학 그리고 교회를 어떤 선행을 합리화시키는 철학 이런 것들이 붕괴됐죠. 자,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앙과 이성을 통해서 균형을 모색했던 대표적인 저서가 뭐죠? 신학대정이죠. 자, 신학대전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때 이제 원령 14세기 때 원령 오콤이 등장해서 보편은 단지 이름에 불과하고 개별적인 걸 논하기 위한 편리의 기호다. 단순히 이름에 불과하다. 유명론 또는 명목론이라죠. 이때 오콤의 유명론, 명목론을 뭐라고 하냐? 신유명론. 전에 있었던 아벨론의 유명론을 그 개념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1-3번 문제 보면 이게 제일 이제 철학적인 문제인데 이거 아니까 다 욕했어. 이거 어떻게 문제 푸냐? 그 옴베르토 오코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장매 이름인데 장매 이름은 소설책 이름이에요. 그래갖고 그날 중세 시대 때 이제 그 수원에서 뭐냐면 벌쳐졌던 뭐랄까 살인 사건을 소재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할 때 이제 그 주인공이 살인자들 이제 뭐냐면 밝히는 과정에서 뭘 바탕으로 개별적 사실을 되게 강조하는 증거들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서로 관련이 없는 듯한 여러 가지 요소들 한 곳에 모으고 이들 다양한 요소를 토대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이 가설 중에 너에게를 밝히기에 민망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것도 있다. 이랬는데 다음 내용을 참고하되 다의 빈칸에 내용을 저장한 내용을 쓰시오. 자, 오콤에서 철학적 사색으로서 본질주의 논리와 언어학상 연습이지 본질적으로 논리학, 언어학상 연습이 지식학상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철학적 사상은 여러 개념을 만들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론이라든지 그다음 유명론 중에 개념론 다 머릿속에 굴려가지고 만든 거잖아. 근데 이게 사물의 본질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물의 본질은 뭘 봐야 된다. 우리의 선입견을 다 없애야 돼. 그래서 뭐만 봐야 돼? 개별적 사실 그 자체로 보는 거죠. 그 들어갈 게 뭐죠? 개별적 사실에 대한 관찰, 관심의 증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개별적 사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여러 가지 요소를 한 곳에 있는데 여러 가지 요소, 서로 관련이 없는 듯한 여러 가지 요소가 개별적 사실을 뜻하는 거고 개별적 사실들을 그 자체를 보는 것은 오콤의 신유명론, 유명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과학의 어떤 것들의 기초가 되고 철학과 이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초자연적 세계는 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학에서 보고 자연적 세계는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성적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적 사실을 강조해라.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게 오콤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오콤의 인식론은 나중에 어떻게 발전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자연 세계에 대한 과학과 실험을 가르친 노조 베이컨. 기납법으로 연결되고 물론 노조 베이컨은 이제 그때 그 오콤보다 좀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표는 좀 약간 잘못돼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 동시대 시대적 분위기와 이제 영향을 확대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자연에 내준 법칙성을 탐구한 합리주의, 17세 과학혁명, 그 자연법을 통해 사회혁명을 방한 사회계약선, 계몽주의 등등도 했고 근대 인식에 큰 영향을 줬다. 자연과학 발달에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거기에 좀 곤치어질 게 뭐냐면 508페이지에 그 기출문제 분석에 보면 거기에 그 노조 베이컨이 있죠. 프란시스 베이컨이 있고 노조 베이컨이 있어요. 이 프란시스 베이컨도 노조 베이컨이나 다 기납법 주장하고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경험 관찰을 강조하는데 노조 베이컨은 좀 시기적으로 오콤보다 약간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것보다는 오콤과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오콤과 같이 이렇게 영향을 받은 표시가 아니라 하살표가 아니라 점 하나 찍어서요. 점. 하살표가 아니라 점을 찍어야 맞아. 점을 찍어야. 왜냐면 시대적으로 같은 동시대 사람이고 약간 앞서 있었어요. 시기적. 그래서 그 시대적 분위기가 누구와 누구를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오콤이나 루르베이크 같은 사람들이 나왔다. 그래서 자연적 세계는 인간을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그대로 봐라.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중세 스콜라 철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플라톤 사상과 스토아 철학을 계승하여 발전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플라톤 사상과 이제 그 스토아 철학을 계승 발전시켰다. 이거 왜 틀렸을까요? 예? 스토아 철학이 아니죠.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죠. 스토아 철학은 보편성, 이게 자연법 철학과 관련된 거고, 그다음 실제 논과 유명론 논쟁은 종교개혁을 이뤘다. 아니죠. 이건 뒤에 얘기예요. 예, 또 보편 논쟁은 그 스토아 철학을 완성시킨 계기가 되죠. 그다음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신앙과 이성의 분리를 주장한 게 아니라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주장한 거고, 분리를 주장한 사람은 오컴이죠. 자, 그다음에 교회의 고리 철학으로서 중세 종합적 세계관을 할 수 있다. 맞죠? 예, 스콜라 철학 그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보기에 중세 철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골라 묶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기획에 보면 아우코스티누스가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주장하면서 신과 인간, 우주의 관계를 설명했다. 이건 누굴까요? 아우코스티누스가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죠. 자, 아우코스티누스는 어디를 강조하죠? 신앙을 강조하죠.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을 저술한 스콜라 철학 집대성이다. 맞죠? 그 다음에 스코토스는 신앙과 이성을 분리해서 스콜라 철학의 토론을 많이 흔들었고요. 로저 베이컨은 이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한 자연 이해였다. 맞죠?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답이 4번이 되죠.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다음과 같은 문화적 현상이 나타난 무력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고전 철학과 기독교의 신앙을 조화를 추구하는 신학자들이 등장했고, 이들이 해결할 두 과제는 신의 존재 증명과 보편 개념의 규명이었는데, 특히 아벨란의 긍정과 부정을 통해 변증법적인 진리 탐구를 추구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몇 세기 때요? 12세기 때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보면 뚜루바두르 같은 거나 미네친구 같은 서정시인이 출연한 것도 12세기 때죠. 그러니까 12세기 때 상황들을 이제 관련돼서 보시면 되는데, 12세기 때 내용을 1번이 맞죠? 파리국의 생드니스도온이 고딕 양식으로 새롭게 지었다. 고딕 양식이 출연된 건 12세기야. 나중에 얘기했지만 천탁 양식을 바탕한 고딕 양식이고, 그 최초의 스톤이 생드니스도온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성사와 영웅 규제의 기능과 하체설 방법에서 위크로프는 성서를 번역했다. 자, 요거는 언제 때가 14세기 중엽 때죠. 교회의 권위가 무너질 때.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무너진 것은 또 중앙집권 강화도 있겠지만, 십자군 전쟁도 있겠지만, 14세기 중엽 때 뭐가 널리 유행이죠? 그 당시 그 패스트, 흑사병에 대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기도죠. 그 다음에 자기 고행. 그래서 십자군에 목 박혀가고 끌려다니고 자기들 고행을 해갖고 책짓질을 강하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내세웠던 교리 자체에 대한 의심이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종전의 스콜라 철학도 어떻게 될까요? 붕괴될 수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 이거는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도 종전의 성리학적 체계 가지고 조선의 사회 경제 변화를 설명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죠. 천주교나 신학이나 동학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건 14세기 때이고, 그 다음에 3번도 흑사병 이후에 해골이 살아있는 사람과 어울려 춤을 추는 그림을 유행했다. 이거는 뭐예요? 죽음의 춤. 해골들이 살아있는 사람과 매우 같이 이제 춤을 추는 거야. 왜냐면 너도 어차피 죽을 인간이다. 같이 이제 친구다. 맘먹자. 준자와 사은 자, 죽은 자와 산 자가 맘먹는 세계. 이건 14세기 때 중엽이죠. 그래서 있고, 그래서 시대기도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트 공예도 시대적으로 15세기 때죠. 그래서 이거는 15세기 때고, 카우스 대제가 아예네 궁정학교를 개설해 고전영웅을 장려했거는 그 전식이니까 되게 8세기 중요해서 9세기 초 이렇게죠. 12세기에 관련된 거니까 1번이죠. 답 1번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것만 딱 넘어가면 안 되겠죠. 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콘스탄트 공예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클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콘스탄트 공예, 위클프, 고딕 양식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예문도 나올 수 있겠죠. 민해진거나 그런 것들, 서사 문화, 서정시 문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출 분석할 때 항상 다음에 나올 뭐냐면 복선이 깔려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어떤 유명한 영어 보면 베트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등등 영어는 항상 그 앞에 전장에서 복선을 갖고 2탄, 3탄 나오잖아. 그러니까 2탄, 3탄 앞으로 나올 기출문제 탄을 공부하려면 항상 뭘 봐야 된다? 기출에 나와 있는 예문의 단서 하나하나, 오답 하나하나가 뭐냐면 다음 기출문제에 단서가 나올 수 있는 씨앗이 있다는 걸 보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있나? 요거는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중세 초등 대학 볼 때 하면서 좀 얘기하고요. 다음 넘어가죠. 총괄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자, 총괄평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86페이지 1번 문제 보세요. 예. 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일부다. 이 견해는 오콤의 입장에 비판해보시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인데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외쳤죠. 그러면 어떻게 비판? 신의 존재는 초자연적 존재는 이성을 입증할 수 없죠. 오직 신앙만 보는 거고, 그리고 이성의 존재는 뭐만 본다? 이건 자연적 세계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본다. 그래서 신의 존재는 이성을 입증할 수 없고 신앙과 이성을 엄격히 구분하였다. 그리고 신앙과 이성을 구분해서 신학과 철학도 어떻게 돼요? 구별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이렇게 몇 문제 더 있던데? 195페이지 17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의 논리적 전개 방식에 영향을 줬던 니은의 철학자 이름을 쓰고 그 다음 가에서 기획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디귿의 입장에서 가의 논리를 부정했던 철학자를 말해보고 나의 예물 고조해서 그 당시 디귿의 인식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술해 보시오. 상당히 이제 문제 말하는 게 좀 잘 생각해서 이제 풀어야 돼. 이거는요. 예. 자, 먼저 이제 풀어본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 온건실제론이 있고 구유명론이 있고 신유명론이 각각 기억, 니은, 디귿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와 관련된 것은 이제 아퀴나스 관련된 거고 나는 장매 이름은 이제 그 개별적인 어떤 실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 오콤의 사상과 관련된 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거기에 이제 그 가의 논리 전개 방식에 그 당시 그 영향을 줬던 니은의 관련된 철학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가는 이제 아퀴나스와 이성과 신앙에 관련된 내용 이제 조화를 그럼 여기에서 구유명론자로서 아퀴나스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 전에 누가 있었죠? 아벨라노가 있었죠. 예, 아벨라노.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유명론자로서 그 아벨라노 쓰시면 돼요. 그 아벨라노 뭘 영향을 줬죠? 번중보충 반법을 통해 이성과 신앙의 어떤 조화를 깨웠죠. 이 아벨라노는 인생이 좀 약간 불황이가 샀어요. 그 앞에 거기 누구야? 엘로이즈인가요? 그 엘로이즈 건드렸다가 그쪽 집안 사람들에게 거의 고자가 됐죠. 그래서 고자가 되다 보니까 할 게 없으니까 철학이나 신학에 파묻혀갖고 사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시험 문제 안 나와 이런 거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가에서 기획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내용을 보자. 온건 실제로 누구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인간의 정신 감각적 경험을 자연적 세계를 통해서 그 진리를 도달할 수 있다. 인간의 정신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자연의 세계에 관한 진리를 도달할 수 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뭐였죠? 순수 진료에서 순수 홍상오는. 네, 이걸 해석하면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신의 이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거꾸로 개념 실제는 어떻게 영향을 받았죠? 자, 초자연적 세계는 뭘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신의 의지에 도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대입된 게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거다. 이렇게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질문을 보면 디귿의 입장에서 신유명론의 입장에서 가의 논리를 부정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오콤이죠.
예, 오컴. 개별적인 사실을 강조했다. 오컴은 유명론의 보편 논쟁을 아예 부정한 거야. 영향을 보면 자 여기에서 나의 의문을 고려해서 디귿의 인식의 영향 어떻게 영향을 줬어요? 자 개별적인 사실 신원과 관찰을 통해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가학적 경향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한 문제 풀어볼게요. 더. 자 207페이지 32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은 스콜라 철학의 형성 과정에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료 A입은 나는 거룩한 고보드의 여러 언사들 기억난들 수집하고 그 의견과 모습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제시된 걸 어떤 질문을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소 대입된 걸 모두 망라하고 그원의 전반의 원칙에 따라서 한 건데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죠. 유명론에. 그러면 야는 누굴까요?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거기 밑에 뭐가 있죠? 긍정과 부정. 긍정과 부정은 누가 썼어요? 아벨라노. 아벨라노 쓰시면 돼요. 예, 긍정과 부정, 아벨라노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자료 B는 신학대조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죠? 이 사람의 공통적 방법은 뭐예요? 번증보증 방법이죠. 예, 번증. 참고, 번증보증 방법을 처음 제시했던 사람이 누구죠? 아우구스티누스죠?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대입 투쟁을 봤잖아요? 결국 신의 세계가 승리한다고 봤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질문을 보면, 그 자료 B의 철학자는 디귿의 사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자, 디귿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인간의 정신, 감각적 경험을 도달할 수 있고, 자연세계에 관한 진리를 도달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 신의 이지를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미은의 핵심적인 내용. 자,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사실, 개별적인 사실들이죠. 이건 오콤의 유명론인데, 자, 그 오콤의 유명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신의 존재를 인간의 이성을 증명할 수 없고, 그다음에 신앙과 이성의 분리를 주장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갖고 전반적인 내용들 기초 중심으로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한번 문제 풀어봤어요. 요거만 어느 정도 마스터해도, 대체적으로 이제 그 서양사 개론과, 그 다음에 총론에 있는 그 추상적 말들이 마다할 거야.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문제 펴봤고, 다음에 넘어가서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자연과학과 의학의 발달 볼게요. 중세시대 때. 자, 중세시대 때 자연과학과 의학 발달 보면, 자연과학은 11세기 이후에 이제 아라비아, 중동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중동의 과학 기술도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아라비아 과학 지식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철학을 바탕으로요. 종전에 이제 그 신중심의 사고방식을 극복해서 점점 점순수가 연금술이 발달되죠. 이 점순수 연금술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만한 미신이에요. 근데 이게 근대과학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 점선수는 뭐에 영향을 줄까요? 천문학. 그다음 연금술은 뭐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화학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금을 만드는 건데 금은 단일 원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 만들어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화학적 성분, 물질 성분 같은 걸 밝혀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방법 이러면서 이게 이제 근대 화학에 영향을 줘요. 이런 것들 어디에 다 영향을 받았냐면 중동에서 영향을 받은 거야. 예. 그래서 중동에 영향을 받은 코스가 11세기 때 십자군 전쟁과 그 다음에 그 어디를 통해서 그 이베리아 반도가 그 당시 누구 땅이었죠? 그 기독교 세력이 아니라 이슬람 세계였죠. 그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 그래서 12세기 때는 그다음 경제적 발전과 맞물려서 이렇게 이제 이슬람에서 유입된 어떤 여러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근대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유입되면서 12세기 뭘 일으켜? 르네상스를 일으켰다. 12세기 르네상스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 루즈 베이컨이 아까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야기한 실험 반복적인 것들을 강조했죠. 경험주의. 그래서 그 나중에 16세기 때 그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성이 같아. 그래서 하지만 동일하게 기나법 강조하고 자연과학적 경험 이런 것들을 강조한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의학은 헬레니시아와 그 다음에 이슬람 세계의 의학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예, 자연과학만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세대학을 보죠. 중세대학은 단독 문제로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그 지리적 위치 물어본 게 있어요. 파리대학 위치. 예, 그거에서 물어본 게 있는데, 자, 한번 문제 풀어보면, 자, 대학의 발생과 특색을 보면 그 당시 이제 11세기 이후에 이슬람과 그리스 철학이 전락됐고, 그래서 이제 이슬람의 선진 철학과 그리스 철학이 그걸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11세기 이후에 도시가 발달되죠. 그래서 초기 때 이제 스콜라 철학이 발전돼 가지고 스콜라라는 것들이 이제 발전돼서 교회 수도원 부속학교가 발전돼 갖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이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이 대학은 넓게 보면 이제 그 중세 시대 때 일종의 뭐에서 출발했냐면 길드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대학도 근대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중세적 성격도 같이 갖고 있다. 예. 그래서 길드의 한 일파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니베르시타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유니버시티라는 영어의 어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 대학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우리가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교수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건물이 있고 이렇게 어떤 건 아니고 일종의 북소형 카페라고 비슷하시면 돼요. 여기 북소형 카페에 공지 올리면 어떤 특정한 지점에 올려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이제 우니베르시타스에서 공지 올려 어디 교회당이나 시청에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자. 여기에 강의가 있다 하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교수는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그런 이제 도제적 시스템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독지가가 너무 옮겨 다니면서 공부를 하니까 좀 불쌍하다 해가지고 기숙사를 기부를 해.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단과대학이 어울리던 컬리지라고 하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그 옮겨 다니는 필요 없이 기숙사에서 강의 듣고 공부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대학이 되는 거고 대학들이 만들어진 것이 종합대학이 우니베르시타스가 오늘날 종합대학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중세대학의 특징들, 위치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볼로뇨 대학은 그 이탈리아에 있죠. 그 법학이 중심이고요. 학생 길드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중심에서 운영된 대학이다. 그다음 파리 대학, 요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파리 대학은 파리의 위치는 아시죠? 예. 그리고 파리 대학은 교수 길드 중심이고요. 신학을 중심이에요. 그 파리 대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신학 중심의 그 교수가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이 이제 자유교육인데 이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예전에 얘기했던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죠. 그래서 살레르노 대학은 의학. 그래서 각각의 뭐가 유명한지 알아두고 무슨 길드, 학생 길드가 중심인지 아니 교수 길드가 중심인지 이것도 같이 파악을 해두세요. 그 밑에 이제 위치 이제 표시해놨고요. 특징을 보면 학생과 교수의 조합이었던 우니베르시타스는 그 중세시대 길드에서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박사, 문학사는 개서적 조직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수호자 길드와 비슷비슷해요. 직인, 그 다음에 도제, 직인, 장인 이런 식의 그 개서적인 어떤 길드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독자적인 어떤 대학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일종의 특허장을 발급받아서 학문활동의 대학 운영에 국왕이나 영주, 교회부터 간섭을 받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독자적인 학생 징계권도 행사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대학이 이제 볼로뇨 대학이 이제 예를 들 수 있는데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병역을 면제받았고요. 소정의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학위 증서를 수여하고 또 독자적인 재판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 학생 징계권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지금도 뭐 그 독자적인 재판권은 우리도 가지고 있죠. 재판에서 좀 그러기는 있지만 얘가 사고를 쳤어. 얘가 이제 사고를 치면 뭐 선도위원회도 열고 얘가 이제 뭐냐면 폭력 행위를 하면 그 경찰서 가서 뭐 사법적 절차를 받더라도 또 학교에서 징계 절차 또 따라밟죠. 학폭위를 열고 그래서 강제 전학시키고 뭐 넓게 보면 이런 것도 뭐냐면 일종의 독자적인 어떤 재판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하여튼 그런 것도 그 당시에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때 강의 용어는 뭘까요? 라틴어죠. 여기 나왔지만 라틴어고 주로 이제 그 강수가 토의 형식인데 도제식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도제식.
왜냐면 그 당시엔 책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비쌌고 양피로 돼 있기 때문에 책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교수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그걸 읽어주고 설명해주면 그 밑에 학생들은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필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한 거야. 도제식 형태로 운영이 돼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교과목으로서 이제 자유 7교과, 전문 교과가 있는데, 먼저 자유 7교과를 배우고요. 자유 7교과는 이제 문법, 수사, 논리, 이 기본교육 과정에 해당하고, 오늘 하면 국영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산수, 기학, 천문, 음악 있는데, 이 기본교육 과정에서 4가지 산수, 기학, 천문, 음악 중에 3교과를 수료할 경우에는 문학사 학위가 수료되죠. 그리고 수공업자 직인과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더 나가서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으면 그 뭐냐면 석사, 박사 과정을 받게 되는데 이때 전문교과를 받게 되는데 전문교과는 그 여러 가지 교과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이제 선택하는 과목은 법학과 의학이야.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돈이 되잖아. 근데 최고의 그 뭐냐면 학문은 뭘로 받았냐면 신학이 돼. 신학이 제일 어려웠거든. 예, 신학이 종합 학문이었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의의는 이 중세대학은 중세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요. 그다음 사회의 다양한 인력을 공급을 역할했다. 그래서 이 대학을 통해서 교사나 관료나 법관이나 성직자들을 배출해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세대학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189페이지 펴보세요. 189페이지. 근데 에어컨이 좀 시원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약간 다행인데. 자, 189페이지 거기 그 5번과 6번 문제 있죠? 그거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잠깐만요. 아이고, 갑자기. 제가 이렇게 못 찾고 있네. 이거 어디에 놔뒀지? 아, 여기 놔뒀네. 예. 자, 중세대학에 대한 가장 바른 설명을 고르시오. 이렇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거기 보면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파리대학은 교수조합의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했다. 맞죠? 이 파리대학은 신학으로서 유명하죠. 그 다음 모든 대학은 학풍이 거의 동일하다. 틀렸죠? 각기 독특한 학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학의 모든 행정은 교황청에 예속된 것이 아니라 대학 나름대로 자치적인 운영하죠. 그 다음에 볼리너 대학에는 7교과 중에 의학은 전문교과 7교과 중에 의학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 자, 의학을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 법학을 중요시 여겼죠. 법학. 예. 그래갖고 이제 그리고 의학을 중요시 여긴 그 대학은 어디야? 살레노 대학이죠. 예. 그래서 각 대학이 뭘 중요시 여기나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이건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인데, 자, A와 E 지역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의 사실을 다르게 기술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걸 보면 A 지역은 어디죠? A 지역은 파리죠. 파리. 프랑스 토인 파리고, B 지역은 어디냐면 아헨이에요. 이 아헨은 예전에 샤르마누 때부터 프랑크 왕국의 수도였어. 아헨. 그리고 독일 역대 국왕, 황제들이 여기에 대관식을 해요. 그래서 제국이나 그다음 종교회의, 평회가 많이 열렸던 그 카로링고 르네상스의 어떤 중심지, 이게 아헨이야, 아헨.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C는 어디죠? C는 여기 도나우궁 옆에 있는 게 빈이에요. 오스트리아 수도죠. 빈. 자, 그 다음 D는 어딜까요? D는 북이탈리아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제 상업도시 밀라노예요. 밀라노. 예. 그 다음에 E는 어디죠? E는 여기 이제 그리스 문명 중심 아테네죠. 아테네. 예. 자, 그러면 보면 A. 스콜라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기독교 신앙과 조화를 시도했다. 맞죠? 그래서 철학과 신앙의 조화. 그 사람이 대표 파리의 대학이었던 그 당시 그 누구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답이 1번이죠. 그 다음에 그 노르망디 원리엄이 헤론 왕이
이끄는 앵글색슨 군대를 격파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아인이 아니라 여기는 어디냐면 거기 그 도보해 건너서 삐쭉 튀어나온 반도 있죠. 거기 약간 지나서 있는 건데 요게 이제 헤이스팅즈 전투예요. 헤이스팅즈 전투. 그래서 영국군을 헤이스팅즈 격파했죠. 그 명칭 좀 외워두세요. 헤이스팅즈 전투. 그래서 헤이스팅즈 전투는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있죠. 이걸 통해 노르망 왕조가 시작됐고 프랑스의 봉건제도 영국에 이식돼 왔어요. 그래서 영국의 독특한 제도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노르망디공이 영국의 왕이면서 프랑스의 제후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때부터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류터가 면범을 판매 항의해요. 성당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거는 빈이 아니라 그거는 어딜까요? 비텐베르크죠. 비텐베르크. 그래서 이때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 신학 교수도 있었는데 면부부의 판매해가지고 면부부 판매에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방방문을 붙였죠. 그 다음에 사르마누가 800년 선탄전에 서노마 황제를 대관한 건 어딜까요? 노마예요, 노마. 그 다음에 이면 유스티나스 황제가 하기야 소피아를 보고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 이겼다. 자, 하기야 소피아가 어딜까요? 여기는 이거는 성소피아 성당이죠. 성소피아 성당은 언제 만들었어요? 이거는 유스티나스 황제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불타 없어지다가 재만 남아있다가 다시 중건한 게 누구냐면 유스티나스 황제야. 그래서 교과서도 어떤 때는 중건이라고 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고 어떤 때는 새로 세웠다 이렇게 그 교과서가 있는데 중건이 정확한 개념이야. 중건이 팩트에 맞아요. 자, 하여튼 유스티누스 황제가 그다음 성소피아 성당을 보고 솔로몬이여 당신이 이겼다. 이 말을 한 거는 어디냐면 콘스탄티노플이요. 오늘날 이스탄불이에요. 틀렸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지리와 역사를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풀어봤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들 그 문학과 건축 부분 넘어갈게요. 예.